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의 채용 분석 편을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삼성 하시면은 지원자들의 선호도 1위 기업인 삼성, 여러분들도 많이 가고들 싶어 하시고 지원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곧 공고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이번 채용 분석편을 통해서 삼성 채용은 어떻게 되는구나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빠르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연결되어질 자소서 분석이라든가 혹은 인적성 면접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삼성에 입사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준비하는 사진이죠. 먼저 갤럭시 시리즈 어디서 만드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할 거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사진인데 조금 주제와는 다른 비행기를 가져왔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과거에 삼성전자의 CFO로 근무하셨던 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CFO로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CFO분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부하 직원들과 함께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에 바로 회식을 삼성에 있는 전용기를 불러서 예를 들어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직접적으로 취항하지 않는 곳에 날아가서 회식을 즐겼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회사 중에 하나죠. 전용기를 가지고 있고 회식조차도 다른 나라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서 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기업과 동시에 똑같이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2016년도 하반기 키워드를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타트업 컬처 혁신이다. 들어보신 분들을 계실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 전무님께서도 마하경영이다, 혹은 신경영에서 마하경영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하경영을 넘어서서 스타트업 컬처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적합성 평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지원만 하면은 모두에게 인적성, 그런 인적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서류 전형의 부활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삼성의 M&A는 어떻게 되고 신설 공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스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제품, 바이오, 이 3가지 키워드가 삼성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컬처 혁신인데, 관련된 제가 포스터를 한번 가져왔어요. 밑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깨에 힘을 빼고 프로답게 일하자라는 광고 카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로 제가 적어놨죠. 직급 체계의 단순화. 사실은 이런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이런 직급적인 체계가 기업 내에서는 존재를 했었는데, 현재 이제 삼성에서는 기타 다른 회사에서 이제 발전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겠다. 따라서 어떠한 하향식 조직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열린 조직 구조를 갖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 마찬가지죠. 과거와 같이 하향적인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수평적으로 열린 아이디어를 받아내는 그런 수평적 조직 문화를 구축을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보고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런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보고 문화 체계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두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기타의 여러 회사에서도 보고 체계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든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보고 체계를 간략하게 하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이고 그리고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겠다. 따라서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이 갖는 특성과 같이 우리 삼성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곳이죠. 뭐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 확실하다면은 여러 기업에서 멋지게 활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특징을 이제는 삼성에서 뽑아나가겠다. 뭐 단편적인 예로 제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매출이 1조가 넘는 완제품 업체들은 우리가 소위 아는 대기업 말고 혹은 대기업의 협력 업체 말고는 우리나라에 단 한 기업만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완제품을 생산하는 매출 1조 원의 회사, 즉 회사의 브랜드 가치보다 일단 기술력으로 스타트업으로서 성공을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굳건히 자리를 하고 있는 매출 1위의 기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삼성도 이제는 정말 IT 관련된 회사들처럼 혹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업들처럼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하고 이제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 두신다면 자기소개서나 혹은 면접장에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직무적합성 평가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서류 전형의 부활이다라는 내용도 많이들 들리곤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직무적합성 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스펙보다는 전공 공부를 확실히 해라. 그것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전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점수를 맞춰서 대학에 진학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전공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전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을 더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전공은 약간 뒤로 한 채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학생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무라든가 아니면 업무 같은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 내용을 달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공 자체를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극복을 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성과를 달성해 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전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에 맞춰서 직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죠. 따라서 전공을 빼놓고는 회사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공 혹시 지금 나는 전공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로서 어떠한 회사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하시되 혹시라도 전공을 지금 조금 더 뭐 보완해낼 수 있다든지 혹은 전공에 관련된 지식을 더 쌓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공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내용이 삼성에서는 수학과 물리 등의 기초 과목을 플러스하면서 전공 심화 과목을 평가하겠다. 왜? 이 전공 심화 혹은 이런 기초 과목이 너희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역량을 발휘할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윗부분에서는 약간 이공계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밑에서는 이제 문과생들 특히 경영학과생들은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마케팅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혹은 관련된 뭐 재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운영관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에 반드시 녹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실무적인 접근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고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리드타임은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키워드 단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공의 점수도 필요하지만 인문계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공 플러스 다양한 경험을 보겠다라고 삼성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이 현재 27% 정도를 지방대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를 35%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벌에서 정말 자유로운 기업 중에 하나죠. 제가 자소서 편에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그 건은 향후에 있을 자소서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전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27%의 지방대 인력을 35%까지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을 삼성이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삼성의 M&A 혹은 신설 공장 측면을 한번 봤는데, 제가 매번 기업을 다룰 때마다 이 항목은 절대 빼놓지 않고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M&A를 보시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성장 동력은 어떻게 잡고 있구나. 쉽게 말해서 미래 먹거리는 어떠한 형태로 잡고 있구나. 그리고 신설 공장을 보시면은 공장을 빼놓고는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죠. 공장이 잘 돌아가면 산업이 호황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평가하실 때 혹은 기업에 대한 뭔가 분석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항목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면 특허권 싸움 이러한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인크루트 강의에다 올려놓은 기업 분석 측면에서 특허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M&A 플러스 신설 공장 그리고 특허권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기타적인 내용을 빼고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2016년 가장 최근까지 삼성에서 M&A를 한 사업 분야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작성을 했는데, 미국의 사물 인터넷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모바일 결제 솔루션,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럭셔리 가전에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산업에서 흐름과 비슷하게 삼성에서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또한 이 럭셔리 가전이라고 하면은 미국 북미 시장에서 럭셔리 가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를 하면서 그 북미 시장에 럭셔리 가전으로 들어가겠다, 진입하겠다. 왜? 이 회사가 가진 전문적인 유통 채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함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키워드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이러한 단위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에서도 이러한 단위의 산업들을 성장 먹거리로 삼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에 정리를 해보니까, 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삼성에서는 강화하겠다. 따라서 이런 것에 관련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전문 유통 채널인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공략하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아까 럭셔리 가전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그 가전업체에서 담겨진 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공략하겠다 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M&A라든지 신설 공장이 세워지는 이 단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 전략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신설 공장이 담겨진 내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삼성 SDI에서는 헝가리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4천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삼성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2018년까지 인천에 1, 2공장이 아닌 제3공장까지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제가 다뤄드릴 키워드에 연관성이 다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를 일단 먼저 보시면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키워드 단위들을 뽑아내신 후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스맥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은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분석, 그리고 클라우드 등의 차세대 ICT 기술을 런칭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의 특허권에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은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정말 반도체 관련된 특허권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특허권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특허권을 굉장히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자동차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허권을 인수를 했었고 또한 안테나라든지 혹은 이런 ICT 관련된 특허권을 삼성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회사는 어떤 기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이 키워드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에서도 자동차 전장 제품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까지 건설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은 이 시장에까지 눈여겨보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성은 2020년도까지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2조 1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삼성 그룹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ICT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 즉 자동차 전장 제품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삼성은 바이오 산업까지 전략적으로 진출을 해서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다뤄드리는 채용 프로세스를 가져왔는데 이 그림 자체는 사실 다른 회사 건데 제가 그냥 어차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직무 적합성 평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서류 전형 단위로서 접근하셔도 되겠죠. 일단은 직무 적합성 평가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성 커리어스에 가셔서 반드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인재상이라든지 직무소개 이러한 단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필기 전형을 볼 것이고 원스톱 면접 플러스 삼성에서는 창의성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창의성 면접이 뭐냐라는 것은 면접 강의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이제 채용 단위를 들어가 보시면은 삼성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고 혹은 그 옆에 전공 단위로 선택을 해서 조사를 하시면은 관련된 공고들이 뜨는데 이 전공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만큼 삼성에서는 전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전공을 클릭해 보시면은 회계, 재무, 이공계 측면들 다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런 전공을 클릭을 하시면 관련된 직무의 채용 공고가 뜨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 정말 전공을 강조하고 있구나.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기타의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툴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커리어스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놓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고 이렇게 위에 크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삼성에서는 열린 채용을 하겠다. 숫자와 자격이 아닌 사람을 보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두었고 1995년부터 공개 채용을 시작해서 학벌이 아닌 사람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략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삼성의 무선사업부에 근무하셨던 삼성전자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조차도 삼성에는 입사를 못 시켰다. 물론 이런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의 여러분들의 회사들을 보시면은 소위 제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H회사, P회사 대표적으로 낙하산 많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정말로 전무조차도 1차 서류 전형 혹은 필기 전형을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삼성은 열린 채용을 한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만큼 삼성은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식과 전문성만 갖추고 있다면 삼성을 두드려서 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반드시 도전해라 라는 내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뤄드리는 삼성전자에서 주목할 만한 계열사를 한번 가져왔는데, 계열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실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342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2020년도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이 434조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따라서 LG라든지 삼성 다양한 기업들이 자동차 전장 제품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 회사에 완제품 회사에 지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사들에도 눈을 좀 다양하게 돌리면서 지원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주요 계열사들이 전장 부품을 어떠한 형태로 라인업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SDI, 전기 등 다양한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서 전장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업, 소통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어떠한 형태로 협업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겠죠. 단순하게 그냥 조직원과의 소통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그런 소통은 여러분들이 단위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의 키워드를 노출하시면서 협업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의 Q&A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의 직무 적합성 평가는 서류 전형이다. 앞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스죠. 서류 전형입니다. 이 부분을 서류 전형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자기소개서 역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다만 삼성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록한 전공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 단위로서 어떠한 계열사에 어떠한 직무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따라서 전공 단위로서 여러분들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직무 적합성 평가는 일단 서류 전형이다. 따라서 떨어지는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삼성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삼성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확인을 많이 안 해봤구나. 그러면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은 언제 할래? 라는 역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과생은 어딜 지원해야 하나? 이 질문은 yes, no로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문과생들도 정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공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을 통해서 재무 쪽으로 가겠다든지 회계 쪽으로 가겠다든지 이 정도가 설립이 돼 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조금 찾으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뭐 연결고리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삼성에서는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원 동기적인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만드신다면은 전공 무관이라고 공고가 올라와 있는 혹은 상경계열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과생이라고 삼성 물산에만 지원을 해야지 혹은 다른 어떤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 단위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자라든지 혹은 SDI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그런 곳에도 경영 지원
혹은 영업적인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그리고 삼성에 지원하려는 이 계열사와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준비한 삼성그룹의 채용 분석은 여기까지였고 다음 강의 삼성의 자소서 분석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